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의 제목은 신문기자입니다. 모치스키 이소코 지음, 임경택 옮김. 부제는 아베 정권과 싸우며 세상을 바꾸는 여성 기자의 기록입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모치즈키 이소코, 도쿄신문 사회부 기자. 1975년 도쿄에서 태어나 개요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빠르면 5분 만에 끝나는 내각부 장관의 정기 기자회견에서 40분간 23개의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미디어에 나오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뉴욕타임스 역시 모치스키 기자를 주목하며 일본 언론 자유의 상징이라 보도했다. 일본 미투 운동의 시작을 알린 언론계 성폭력 피해자를 인터뷰하며 일본 사회의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을 고발했다. 2004년 일본 치과의사연맹 부정 헌금 스캔들을 밝히는 특종 기사를 쓰며 자민당과 의료 업계의 이권 구조를 폭로했다.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철폐하며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의 족쇄를 푼 아베 정권을 고발하는 탐사 보도를 이어갔다.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군사 연구를 수행하는 군사군, 배울학, 군학 공동 실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사를 썼다. 저서로 무기 수출과 일본 기업, 무기 수출 대국 일본, 이래도 괜찮은가 등이 있다. 임경택 옮긴 이 양력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도쿄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이자 일본 연구자로 전북대학교 쌀삼 문명연구원에서 20세기 동아시아 심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 그러면 들어가며 서문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지 제목은 그림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자주 이용한다. 2017년 6월부터 많이 사용하게 됐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오전 7시쯤 일어나 조간신문 제목들을 대충 훑어본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 밥을 먹이면서 TV 뉴스나 정보 프로그램을 켜놓고 흘려 듣는다. 이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다. 눈과 귀로 들어오는 기사 제목이나 자막 문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게 메시지를 보내준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시사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 회견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이다. 2017년 6월 6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군요. 총리관저 대변인의 정례 회견에 처음 출석했다. TV나 홈페이지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일까? 관방 장관 회견에는 대체로 각 매체의 정치부 기자가 출석한다.
정치부는 주로 내각이나 국회의원을 취재하여 국가정책과 외교에 관한 기사를 쓴다. 한편 내가 속해 있는 사회부는 사건이나 의혹을 취재한다. 주로 정치인이나 검찰 등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사건을 다룬다. 사회부 기자인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관방장관회견에 출석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일단 한번 가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질문을 던질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정례 회견이 싱겁게 끝나버릴 것 같은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도쿄신문 모치즈키입니다. 규정에 따라 매체명과 이름을 밝히고 문부과학성 전 사무차관 마에카와 기헤이 씨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건넸다. 질문 도중 사회를 보던 남성 사무관에게 주의를 받았다. 질문 되도록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질문이 길고 집요했던 게 사실이다. 같은 기자인 남편에게도 질문은 더 짧게 해야지 라는 잔소리를 들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구절이나 말을 보관하는 습관이 생겼다. 일상 속에 생긴 변화 중 하나이다. 자기소개가 늦었다. 나는 도쿄신문 사회부 기자이자 도쿄신문이 도카이 권역을 중심으로 1도 17현을 아우르는 주니치 신문, 한국어로는 중일신문, 한자어로는 중일신문 그룹의 지방지이다. 이소코라는 조금 특이한 이름은 다이쇼 시대의 시인 하기와라 사쿠타로와 관련이 있다.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어머니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다. 입사 후 각 지국에서 사건으로 이어지는 취재에 몰두해 왔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경제부에서 2014년 해금된 일본의 무기수출 문제를 꾸준히 취재했다. 그 후 다시 사회부로 복귀해 2017년 4월부터는 모리토모와 각해 스캔들 취재팀의 일원으로서 그 배경을 추적하고 관저회견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 관방장관 회견에 처음 출석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회견장에 들어섰다.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헐, 신문 기자가 된 이후 줄곧 배워온 기자 정신으로 무장한 채 돌진했다. 내가 던진 질문 수는 무려 23개. 빠를 때는 5분 내에 정례 회견이 37분간 이어졌다. 신문 기자의 일은 그림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진실을 파헤치고 나아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다. 다시, 신문 기자의 일은 그림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진실을 파헤치고 나아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건 취재를 할 때 처음부터 진실을 듣는 일은 거의 없다. 드리민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올 것을 전제로 몇 번이고 질문을 던진다. 햇병아리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자로서의 초심에는 변함이 없다. 나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총리 관저에서도 그저 내 방식대로 질문했다. 두 기자회견에서 느낀 것이라는 작은 꼭지 제목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기자회견에도 출석했다.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던 6월 19일 저녁 총리 관저로 향했다. 모치즈키 씨 손 들어봐요. 이게 언제 출판된 겁니까? 2020년 5월 인쇄를 했군요. 5월달. 그러니까 2019년 6월 19일로 추정이 됩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이와카미 야스미 씨가 이렇게 말하며 덧붙였다. 절대 이름이 불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5년째 출석하면서 매번 손을 들고 있는데 한 번도 지명된 적은 없었거든요. 아베 총리는 매스컴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하다. 기자회견에서 사회자에게 지명되는 곳은 NHK, 니혼 TV, TBS, 후지 TV,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등 한정된 매체의 기자들 뿐이다. 그 중에는 손을 들지 않았는데도 지명을 받은 NHK 기자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제출된 질문에 맞춰 사무원이 작성한 답변을 아베 총리가 자신의 의견인 양 낭독하는 식이다. 짜고 치는 판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 기자회견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실제로 내 이름이 불린 적은 없었다. 반대로 스가 관방장관의 정례회견은 분위기가 달랐다. 그런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간에서는 스가 화법이라 불렀는데 무뚝뚝한 태도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끊어버리는 수법에 나는 늘 애타고 답답했다. 그래도 질문하려고 손을 든 기자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준다. 매체를 선별하지도 사전에 질문을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공보관이 마지막으로 라는 말로 질문을 싹둑 잘라버리기 시작했다. 한 번은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해 공보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손을 들자 내각 기자 회의 간사를 맡은 기자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라며 제멋대로 기자회견을 끝내버렸다. 공보관도 아니고 왜 같은 기자가 기자의 질문을 무시하는 거지? 네, 기자클럽도 기자클럽 제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고 정말이지 그날은 너무도 우울했다. 가로 열고 기자클럽 제도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당연한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관저 출입을 관둘 수도 질문을 멈출 수도 없었다.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7월에는 복통이 심해져 며칠 동안 쉬어야 했다.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압박감을 느꼈나 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친구들은 자주 나를 걱정한다. 그 와중에도 나는 총부나 관저로 이어지는 유일한 창구인 스가 장관의 정례회견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출석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여전히 모리토모 그리고 가케 스캔들을 비롯한 정권과 관저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묻지 않으면 내가 물을 수밖에 없다. 사회파를 자처하는 것도 아니고 자의식에 사로잡혔어도 아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경찰과 권력자가
숨기려는 것을 세상에 알린다. 나는 이것이 기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싶은 것뿐이다. 질문을 쏟아내는 내 모습이 미디어에 몇 번 나오면서 잡지와 TV 인터뷰나 강연 의뢰를 많이 받았다. 많은 독자분들도 도쿄신문에 응원을 보내주셨다. 진심 어린 응원도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전화와 비난을 받으며 간접적인 압박을 느낄 때도 있었다. 정의를 지키는 영웅이라는 수식어도 반권력 기자라는 꼬리표도 나와는 거리가 멀다. 기자로서는 병아리 시절부터 보고 배운 것들을 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는 감정이입을 잘하고 목소리가 큰 덜렁이에 가깝다. 조금 쑥스럽지만 나의 이야기를 담아 책을 쓸 기회를 얻었다. 신문 기자의 일이란 무엇인가? 동료들과 일하며 취재원을 만나며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책을 통해 기자의 본질을 알리는 동시에 모치즈키 꽤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친근감을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다음은 옴기니의 말입니다. 임경택, 옴기니이죠. 코로나19가 세계의 질서를 바꿔가는 시대이다. 전염병에 저항하는 각국의 대응은 그 사회가 어떤 민낯을 숨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듯하다. 아베 정권이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를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공문서 위조, 모리모토, 그리고 각해 학원 의혹, 검찰의 부패, 정권과 언론의 유착,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등 숱한 의혹들을 감추는 아베 정권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솟아올랐지만 이번에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두운 동굴을 보는 것 같다. 그 뒤에 숨은 일본의 민낯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졌다. 눈길을 끄는 기사 제목들은 많다. 하지만 그러한 기사들을 믿을 수 없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이때 관방장관 회견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유명해진 도쿄신문의 모치즈키 이소코 기자가 쓴 책을 만났다. 어떤 기사보다도 일본의 민낯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 번역을 결심했다. 그런데 나의 기대는 더 좋은 방향으로 빗나갔다. 허허, 대박이네요. 이 책은 한 기자의 취재기이자 한 여성의 삶의 기록이다. 아베 정권 속 여러 스캔들의 중심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르뽀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다스리지 못해 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하고 특정 욕심에 불완전한 기사를 쓰다가 선배 기자들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했던 저자가 지난날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마주하며 쓴 기록이다. 그렇게 직업인으로서의 성취와 인간적인 성장이 담긴 저자만의 삶을 어떤 포장도 없이 써냈다. 모치즈키 기자의 고백 안에 담긴 일본 사회의 현실은 어떤 기사보다 생생했다. 패전 후 일본이 정의라고 외쳐온 평등과 안전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낱 신화로만 남게 되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나아가 모치즈키 기자의 일상 안에 등장하는 총리 관저의 정치인과 관료들, 기자와 언론사, 경찰과 검찰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마주하게 해 주었다.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권력과 정의가 부딪히는 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야 하는 우리의 오늘을 다시금 생각했다. 잔잔한 여운 하나가 남는다. 엄혹한 시절 치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지난날의 나를, 우리 세대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한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그 치열함이 이 시대에는 어떤 색깔로 그려져야 하는지 돌아보면서 무작정 혼자서 들길을 걷고 싶어졌다. 이 책의 번역을 권유한 동아시아 출판사 한성봉 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0년 5월 임경택. 다음은 책을 마치며 자 다시 이 저자 모치즈키의 글입니다. 글을 마치며 활짝 깬 하늘 아래에서 드라이브를 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수평선이 저 멀리까지 이어지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빨려들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오봉 휴가 때는 관공서도 휴무이다. 짬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지바로 향했다. 여기서 오봉이란 매년 양력 8월 15일을 중심으로 지내는 일본 최대의 명절입니다. 여름 휴가로 지바에 가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엄마를 모시고 가족 여행 겸 오키나와에 갔었다.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오키나와의 호텔을 엄마가 좋아하셔서 해마다 거기에 묵고는 했다. 연례 행사처럼 가는 휴가였는데 정말이지 올해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남편도 일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달려와 주셨던 외삼촌과 함께 보소반도를 돌아보기로 했다. 해변가의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배불리 먹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온천에 여유롭게 몸을 담갔다. 숙박했던 호텔에는 수영장도 있었다. 날씨가 완전히 개지 않아서 약간 쌀쌀했지만 아이들은 신나게 물장난을 하고 놀았다. 첫날은 비가 오고 흐렸지만 둘째 날은 화창했다. 차창밖을 바라보며 경치를 즐기니 그자야 여행을 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안정되는 기분이었다.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분주했던 지난날을 돌아보았다. 회견 주제, 원고, 인터뷰, 강연. 있는 힘을 다해 앞만 보며 달려왔다. 여전히 관방장관 회견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진다. 무언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스가 장관은 문부과학성에 물어보시오, 재무성에 물어보시오, 국회 대책위에 물어보시오라며 화제를 돌리기 일쑤였다. 나를 향한 비난도 무시무시했다. 아무 의도 없는 내 말에 말꼬리를 잡았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일부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내 말투가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누가 봐도 자의적인 보도도 많았다. 분한 마음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엄마를 붙잡고 펑펑 울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항상 나를 걱정해 주셨다. 책이 막 나왔던 작년쯤에도 기뻐하시는 한편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 잘 되면 잘 될수록 발목을 잡는 사람이 나오는 법이니까 하며 걱정하셨다. 엄마 생각이 나면 힘이 들까봐 지바에 왔는데 결국 여기서도 엄마 생각이 났다. 폭풍처럼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상실감을 느낄 틈도 없었고 나 스스로도 바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서 일부러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곤 했다. 자, 그랬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었을까요? 자, 막상 시간적 여유 없이 압박감을 느끼는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온 것 같다. 집에서는 일을 잊어버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애썼지만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왔다. 수영장에서 딸과 함께 신나게 놀고 있던 중 싱글벙글 웃던 아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도 즐겁지? 딸은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이다. 아직 어린데도 초조한 내 마음을 알아채고 걱정해 준 걸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여름 휴가가 끝나고 다시 정례회견에 참석했다. 신문사 분위기는 점점 더 억압적으로 변해갔다. 안타까운 날들 가운데 새로운 변화도 있었다. 뒤에서 보조 역할을 했던 내가 정면에 나서서 일을 할 기회도 생겼고 정치인에 대한 존경심도 갖게 됐다. 정치인들은 회견에서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심판받는 것이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주로 비난을 받는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때로는 무자비한 공격을 듣다 보니 정치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다. 그들이 어떤 각오로 일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어서 그전에 없던 존경심을 갖게 됐다. 회사 내외에서 주목받는 일도 많아졌다. 기자로서 알고 싶은 것을 묻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이럴 거면 회견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나약한 생각이 몇 번이고 머리를 스쳤다. 그래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출석하는 것은 권력이 감추려고 하는 것을 캐내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기자로서의 사명 때문이다. 지바 지국 시절 감식반 형사가 해주었던 정보를 이야기할 건지 말 건지는 기자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졌는지에 달려서 라는 말을 받침대로 삼아 가슴속에 끌어오는 생각들을 취재원에게 부딪혀가며 여기까지 왔다. 모리모토 각해 스캔들에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문서는 없다. 메모는 버렸다. 기억이 없다. 라는 정권 측의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그 과정 역시 불투명하다. 항상 마음속에 소중히 새기고 있는 말이 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 자신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사나 강연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와 사회의 문제점을 전할 것이다. 설령 혼자 남겨진데도 상관없다.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싶다. 2017년 9월 모치즈키 이소코.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구독합시다.